비트코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수가 있다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가 강세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고요. 달러가 약세면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달러의 추세를 보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이 보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슈아입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이 어렵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이 예상되는 발언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짐 블라드라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대표가 CNBC를 통해서 첫 금리 인상이 2022년 말쯤에 올 듯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연방준비제도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 의장이 제롬 파월입니다. 각 은행마다 대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인트루이스 은행의 대표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은 딴지를 거는데요.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리 올 것 같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한테는 좋은 거죠. 은행에 달러를 예금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살 때 달러를 적게 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는 더 싸게 말입니다. 자, 이 달러 가치, 다른 말로는 달러 지수,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TV에서 전문가들이 달러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 달러 지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력 상승이죠. 자, 이 달러 지수란 달러를 다른 6개 메이저 통화와 대비해서 환율을 비교해 어느 정도 강세인지 수치를 재는 건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강달러, 낮을수록 약달러입니다. 1973년 기준점 100으로 잡고 비교한 수치인데요. 달러 지수를 나타내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티커는 DXY인데요. tradingview.com에 가셔서 DXY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92.3 정도에 와 있죠. 자, 달러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92.3이죠. 지난 3일 동안 엄청난 상승세인데요. 자, 이렇게 달러 지수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내려갑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코로나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식 팔고 비트코인도 팔고 금까지 팔아서 달러를 사죠. 자, 쭉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좀 하다가 이때부터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렇게요. 달러 지수가 막 폭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언제냐면요. 1월 초, 올 초죠. 이때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너무 떨어져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까지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때가 언제죠? 3월 말, 4월 초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다가 며칠 전 제롬 파월이 금리 얘기를 논하니까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 그래프를 비트코인과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라인으로 바꾸고요. 이걸 비트코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죠. 거기에 맞춰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이렇게 2018년 초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는 달러가 바로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내려가는 듯 하다가 2018년 4월 정도부터 이때부터 달러의 상승이 시작되죠. 쭉 올라가고 여기서 횡보하고 그러다 급격히 두드러지는 게 2020년 코로나 때죠. 비트코인은 폭락하고요. 달러는 폭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는 역시 추락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은 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달러 지수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캔들로 바꾸고요. 자, 이걸 제가 줌아웃을 해보고요. 월봉으로, 주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기 빨간 부분으로 표시를 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 저항선 구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언제냐면요. 1988년. 그때부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빨간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때가 1997년인데요. 이때 이 저항선을 상방으로 뚫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잠깐 떨어져서 이 부분 지지선에서 다시 튕겨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2000년 초반입니다. 이때 최강의 달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달러의 약세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달러가 추락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2003년인데요. 이때 여기를 뚫어냅니다. 하방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는 뚫어냈으니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죠. 자, 저항선에서 튕기고 떨어졌다. 또 저항선에서 튕기고 쭉쭉쭉쭉 떨어져서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달러 지수가 70까지 떨어집니다. 최저인데요. 70이면 최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저항선에서 튕기고 떨어졌다. 또 저항선 튕기고 쭉쭉쭉 옆으로 가다가 이 부분에서 상방으로 뚫어냅니다. 자, 이때 이 부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주춤하다가 이때가 코로나입니다. 아까 봤었죠. 쭉 올라갔다가 달러를 풀면서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이 달러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 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지지선, 저항선인데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지지선, 여길 밟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밑으로 제대로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염없이 꺼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달러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코인 가격은 자연스럽게 폭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저는 이 달러 폭락을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청난 달러 프린팅. 달러는 어디서 프린트하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데서 찍어내는 거죠. 자, 지난 1년간 찍어낸 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에 16.1 트릴리언 달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19.7 트릴리언 달러로 늘어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의 22%를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부양책으로 1.9 트릴리언 달러가 또 나왔죠. 전 세계 달러의 10%를 또 찍어낸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뉴스 벌써 보셨죠? 매년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야 합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는 거의 모노폴리 머니가 되는 듯한데요. 한국에서는 부루마블 머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 지수가 아까 보여드린 그 지지선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작년에 20% 정도 찍어낸 것만으로 이만큼 꺼졌습니다. 자, 올해 10%를 추가로 찍었고요.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찍어냅니다. CBDC가 나오면 더 쉽게 찍어내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유상증자하면 어떻게 되죠? 유상증자라는 건 회사 자금을 만들어내려고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만 주 발행된 회사가 10만 주를 더 발행해서 팔면 100만 명이 나눠갔던 걸 이제는 110만 명이 나눠가지니까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더니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됐죠? 완전 폭락했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여기 F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로 전체 주식의 20%를 추가 발행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10%를 추가 발행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앞으로 계속 쉬지 않고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주가는 녹아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자, 우리들이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화폐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떠들어대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꼼수일 뿐입니다. 숫자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로만 보면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자,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자율이 예전처럼 올라간다면 미국은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막는 건 아주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화폐량을 2배로 늘리면 100원 하던 초코파이는 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화폐의 가치는 50%가 되는 거고요. 100원 하던 초코파이가 내일 200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초코파이를 사야 합니다. 여러 개를 사서 내일 200원에 팔 수 있다면 좋은 투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달러 지수를 통해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향방을 가늠해 보았는데요. 매 순간 정비례하며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각도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늠해야 더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